반갑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해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었을 때 보유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이 재산세하고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 저희 교재 109페이지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내는 보유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건별로 주택에 대해서 그 세금을 과세하고 있는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국세죠.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재산세와 같이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된 전국의 모든 주택을 합산해 가지고 인별 합산 과세를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별로 해가지고 재산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전체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제 재산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고 싶다고 해가지고 낼 수 있는 세금은 아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 내 본인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별 합산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할 때 다른 사람, 내 가족의 주택수가 포함돼 가지고 주택수를 산정하지 않고 내 것만 갖고 판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부세가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났죠. 왜 늘어났는지 또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어떤 건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단은 내 이름으로 된 전국의 모든 주택, 그게 공동주택이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주택이면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합합니다. 합해가지고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 기준금액을 빼주는데 그 과세 기준금액이 기본적으로는 6억 원입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6억 원에다가 3억을 얹어가지고 9억 원을 적용해주고 있고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차감하니까 과세 기준 초과 금액이 나오겠네요. 여기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건 아니고 세부담을 조금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책적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과세 기준 초과 금액을 좀 낮춰서 과표를 산정하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계속 5%씩 상향 조정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가 적용되고 내년에 95%,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과세 기준 초과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됩니다.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세율이 계속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특히 2019년 12, 16 부동산 대책에서는 그 전에 세율을 상향해서 조정한 지 1년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세부담률이 세율 적용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19년 12, 16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부가 매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상적인 경우는 시세의 60%에서 70% 사이가 됐는데 앞으로 이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 해서 주택 공시가격의 시가가 9억에서 15억이면은 그 시세의 70%를 공시가격으로 측정할 거고 15억에서 30억이면은 75%를 공시가격으로 산정을 할 거고 30억이 넘는다 그러면 시가의 80%를 공시가격으로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즉 공동주택 가격이 고가일수록 현실화율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아무튼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를 차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공제할 재산세액입니다. 아까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6월 1일자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세 기준 금액, 즉 6억이 넘는 부분 또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이 넘는 부분에 속해 있는 재산세를 빼주면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차감하는 게 공제할 재산세액이고요. 세액공제는 뭐냐면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라는 혜택을 주듯이 종합부동산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서는
두 가지 혜택을 주고 있죠. 아까 과세 기준 금액이 6억 원에서 3억 원을 얹은 9억 원을 적용하고, 두 번째 혜택은 내야 될 세금에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적용하고 있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먼저 고령자 세액공제는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됐죠. 60세 이상인 사람인 경우에 내야 될 세금에서 20%에서 40%를 차감해 주는 게 고령자 세액공제입니다. 누구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 1세대 1주택자여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정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세대 1주택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해당 주택을, 하나의 주택이겠죠, 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20%에서 보유 연수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었을 때는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하고 고령자 세액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죠. 중복 적용을 하면은 최대 90%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현재 한도를 80%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게 뭐냐면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라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계속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작년에 냈던 보유세, 즉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세금을 당해 연도에 내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담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 냈던 금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빼줄게 라는 게 세부담 상한 초과액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빼줄래? 보통 일반적인 경우가 150%입니다.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0%를 넘는 부분만 빼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2019년 12, 16 부동산 대책에서 개정이 됐죠. 즉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50%, 200%, 300%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2, 16 부동산 대책에서 150%, 그 다음에 300%로 이원화 시켰다. 그러면 그 계산 구조를 통해 봤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주택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계속 90%에서 100%를 도달하고 있다. 세율이 개정돼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율이 작년보다 더 많은 상한율이 적용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와중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 종부세를 합산할 때 배제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전국의 모든 주택을 합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이때 합산할 때 이 주택을 빼주겠다는 게 합산 배제입니다. 어떤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저희 교재 페이지 수 1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요건이요.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에는 면적 요건은 없어요. 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라, 아니면 이하냐, 뭐 60제곱미터 이하냐, 아니면 뭐 85제곱미터 이하냐, 그런 면적 요건은 없는데 가액 요건은 적용됩니다. 언제?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된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라고 말씀드렸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개별주택이 전체 주택을 갖고 고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이 넘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여지가 없겠죠. 따라서 종부세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액 요건을 따질 때 전체 주택을 갖고 가액 요건을 따지지 않고 가구당 가액, 즉 개별주택 나온 개별주택 가격을 갖고 전체 연면적분의 가구당 면적을 적용해가지고 6억 원 이하 여부를 판정하겠다. 그러니까 웬만한 다가구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단기냐 장기냐 또 4년이냐 8년이냐 의무임대 기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단기 임대로 등록을 했건 장기 임대로 등록을 했건 상관없이 5년 이상 임대를 하면은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무조건 8년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해야만 이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등록한다라고 하면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8년 이상의 임대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됩니다. 얘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겠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임대료 증액제한은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이기 때문에 굳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부세부터는 이제 국세에 해당되죠.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쪽 다, 즉 지방자치단체하고 세무서에 둘 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만 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냐면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취득한 주택을 이제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앞으로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을 적용을 안 해주겠다. 즉 이제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하겠다고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올 것 같아요. 볼까요? 첫 번째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건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건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일단 합산배제를 여전히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그 이후에 즉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정책 발표가 2018년 9월 13일 날 났기 때문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나는 그게 발표될지 모르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선의의 피해자들은 구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잔금을 치렀다 할지라도 종전과 같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을 했는데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지정되기 전에 내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지정될지 모르고 계약을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도 선의의 피해자니까 구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지정될 줄 모르고 내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여전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취득한 주택을 포커스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취득한다 할지라도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겠죠. 이게 조문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만들어준 조문인데 한번 볼게요. 매입 임대주택 중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이제 합산 배제를 안 하겠다는 건데 보세요. 매입 임대 주택여야 합산 배제를 이제 배제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 임대 주택은 설령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다 할지라도 해주겠다는 얘기고 1세대 한해서 요 9.13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인은 1세대의 정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왜? 1세대라는 의미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1세대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건설 임대주택이거나 법인이 취득한 주택은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설 임대주택의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전용 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수가 2호 이상.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를 보지 않고 가구당 면적을 갖고 호를 따지기 때문에 웬만한 다가구 주택도 여기에 들어간다. 또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이면은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한다 할지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신축해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건설 임대주택인데, 내가 신축했다고 해서 모두 다 건설 임대주택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신축한 주택을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만 건설 임대주택이 되는 거고, 내가 신축했다 할지라도 그 주택을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 임대주택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신축한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은 여전히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만 임대사업자 등록증상에 건설 임대로 등재가 돼가지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점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는 와중에서 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 그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을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를 막아놨는데, 예외적으로 건설임대주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취득한 주택은 예외적으로 아직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법소정 요건을 충족한 것들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여전히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임대사업 등록을 했었을 때 이러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